지난 10년 동안 많은 새로운 당뇨약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약들은 더욱더 많은 효과 아니면 새로운 기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약에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보강을 해줌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인 당뇨의 치료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가장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싼 약을 쓰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효과 때문에 아니면 적은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약 그리고 비싼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제약회사의 농간에 의사들이 놀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임상실험들이 새로운 약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마 미국 의사학회지에 실린 메폴민과 설포닐유리아 두 개의 싼 약을 비교하는 임상실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제네릭으로 시판이기 때문에 메폴민과 설포닐유리아 두 개 다 싼 약인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임상실험을 다시 한번 하는 임상 통계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당뇨약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약들이 요즘 들어서 새로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웬만한 당뇨약들이 한 달분이 400불에서 600불, 즉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약을 7개, 8개 드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금전적인 부담을 갖춰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들은 굉장히 비싼 약값 때문에 의사들이 제약회사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임상실험이 다 비싼 약을 판매하기 위한 실험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학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약들이 벌써 출시된 지 오래됐고 그렇지만 새로운 효과가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옛날 약도 이 약과 저 약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떤 약들을 썼을 때 더욱 효과적인 당뇨 치료가 될까? 아니면 당뇨의 합병증을 어떻게 더 막아주는 약이 있을까 하는 연구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네릭으로 벌써 나온 약들은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제약회사에서 스폰서를 할 수가 없게 되죠. 모든 제약회사에서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값도 싸지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약들이 계속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으면 의사들은 이 약들을 계속 쓰면서 좀 더 나은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의사학회지에서 실린 Association of Treatment with Metformin and Sulfonylurea라고 시작으로 해서 메폴민과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썼을 때 큰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이 일어난 것을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은 미국 보험병원에서 실시가 되었고요. 2001년에서 2016년 사이의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17만 4,882명의 새로운 메폴민 그리고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결과를 보면 총 67,749명이 메폴민을 복용을 했고 28,976명이 설포닐유레아를 복용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0세였고요. 이분들의 신장 여과율은 평균 55.8이었고요. 평균 당화혈색소는 6.6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 1048번의 큰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폴민을 복용한 환자에서는 1000명 이열당 23번이 일어났고요. 설포닐유리아를 복용한 환자에서는 1000명 이열당 29.2번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를 해보자면 메폴민이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에 비해서 80%만 이런 중병의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저자는 당뇨병이 있는 환자 중에서 약간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메폴민을 먹었던 사람들이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이 일어나는 것이 적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논문이 새로운 사실을 의사들에게 알려주는 논문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메폴민이 설포닐유리아 계열보다 더 좋고 합병증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변하면서 새로운 약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어떤 약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좋은가에 대한 연구들은 끊임없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들이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임상실험 아니면 자료들을 수집해서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 임상 쪽으로 의대 교수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교육을 하기 위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직접 환자를 보면서 외래 아니면 입원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임상 자료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든 임상실험이 한 번이 나왔다고 그게 불문율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임상실험이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해보니까 다르게 나오더라.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임상실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임상실험을 또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또 해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임상실험들이 결과가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더 정확하게 환자들을 치료를 하기 위한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를 보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1+1이 항상 2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환자마다 유전적인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의사들이 환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당뇨약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전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포닐유리아 계열을 저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10%만 커버를 하는 경우도 있고 80%, 90%, 100%까지 커버를 하는 경우들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금전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 당뇨를 효과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직접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약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뇨는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약보다는 식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다이어트만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당뇨가 전혀 조절이 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서 열심히 좋은 식단으로 식생활을 하시고요. 운동을 하시고 안 되는 그 나머지는 약들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약들을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최선의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